정부는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입니다. 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의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금년 중으로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 앞에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이거 좀 미적미적 개혁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얘기들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일단 박 대통령이 우리가 뉴스탑10에서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국민들하고 중요한 의제는 직접 좀 적극적으로 네. 국민들을 설득하고 여론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했단 말이에요. 오늘 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차원에서 특히 대통령이 강조하는 노동개혁을 필두로 내세워서 예. 4대 개혁에 대한 국민의 협조 그리고 정부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얘기했지만 우선 그 기본적인 그 메시지 전달에서 국민의 협조를 요구하려면 정부가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 먼저 선도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는 평가가 많았고요. 예. 또 하나는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이게 담화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쏟아내는 것일 뿐입니다. 이 기자들이나 국민들이 그 바라고 원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런 궁금증을 국민을 대표해서 기자들이 묻고 또 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 이외에도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문답이 있기를 바랬는데 이걸 협의하는 기자단과의 과정에서 청와대는 4대 개혁 질문에만 집중해달라고 해서 기자들과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서 결국은 그랬군요. 중요한 소통의 기회를 청와대가 스스로 막아버린 듯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데 예를 들어 박근영 전 이사장의 뭐 발언이나 네. 친일 논란을 빚었던 발언이나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제 네.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질의응답을 피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그 청와대가 내세운 그 이유가 예. 지금 노동개혁, 특히 이제 노동개혁을 비롯해서 4대 개혁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 아니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이유를 내세웠습니다만은 얼마든지요. 그 기자들도 양식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주제의식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게 하면서도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오히려 이 기회에 해명하고 설명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오늘은 좀 대답할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예. 협조를 구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해나갈 수 있는데 굉장히 경직되게 그 청와대 입장만을 고수하다가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데 대한 국민적 불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박근영 동생에 대한 예. 그럼 그런 부분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오히려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겠네요. 네. 자, 근데 듣기로는 제가 전에 듣기로는 한 15분 정도 네. 함께 이제 기자들과 얘기는 나눴다면서요. 네. 그냥 이제 뭐 중계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고 네. 뭐 이런저런 그냥 뭐 개인적인 사담을 나눈 건가요?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있는 데로 와서 예. 잠깐 이제 그 말하자면 대화를 나눴지만 뭐 정말 의미 있게 시켜서 기사를 쓸 만한 예. 그런 내용은 없는 그야말로 아까 얘기한 문답을 안 한 데 대한 약간의 미안함의 표시, 약간의 그 서비스 예. 이런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 청년 실업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심지어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황스택 기자. 네. 자, 이 청년 실업률이 유독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요즘 뭐 대학을 졸업을 하면 정말 그 원서를 뭐 한 수십 군데를 넣어도 이게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 자체 한 번 잡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지금 저 청년 수치가 적극적으로 구직을 포기한 청년까지 합하면 10%가 아니라 예. 30%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래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언론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부성 대표 오늘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제 혁신 방안 여야 구분 없이 개혁 대회에 같이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25년 전에 겪었던 그 과정을 그대로 겪고 있거든요. 일본이 이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겁니다. 서비스산 발전 기본법
이 법은 정말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야당에서 반대하는 이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더 노력해야 됩니다. 자, 윤정혜 기자. 네. 지금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중에 이 임금 피크제라는 게 있어요. 네. 결국에는 정년을 우리가 좀 늘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늘린 상태인데 정년을 늘린 만큼 임금도 좀 줄여서 기업의 부담을 좀 줄이고 또 그 나머지 생기는 인력 수요를 청년 고용으로 해결해보자 이런 구상이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고용 근로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연봉을 깎아 내려가면서 대신에 정년은 우리가 그만큼 보장을 해주겠다는 게 바로 임금 피크제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 개혁에서 가장 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임금 피크제인데요. 의견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청와대와 여당에서는요, 이렇게 하게 된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일단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올해 안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박 대통령은 오늘 담화에서 얘기를 했죠.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절감한 돈으로 앞으로 2년 동안 8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을 할 수 있다. 청년 실업률 해소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완전히 지금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한다고 해서 말이 좋아서 임금 피크제지 과연 정말 대부분의 노동자가 정년을 채울 수나 있겠냐. 예. 분명히 채우지 못하고 쫓겨날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쫓겨나면서 오히려 근로자의 그냥 연봉만 줄어드는 그런 폐해가 나을 네.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엔 이 간극을 좁히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손정혜 변호사.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지금 이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이 더 시급하다 이런 지금 입장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협상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전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은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사실 상호 간에 신뢰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개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할 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동개혁도 사실은 쉽게 말하면 고통을 분담해서 어려울 때 일자리도 좀 나누고 기회도 서로 나누자는 측면들이 있고요. 재벌개혁도 사실은 우리가 재벌을 이렇게 적대시하거나 무조건 타파하는 대상이 아니라 같이 성장하는,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개선될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합의해서 원만하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기회를 만들자는 거기 때문에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은 어떻게 보면 같은 축으로 서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고 예. 사실 이렇게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이 같이 이루어지면 어떤 상생이, 경제 발전은 더 궁극적으로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 네. 야당 입장에서 좀 딜레마에 좀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수혜자가 본인들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젊은 층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야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야당은 무엇보다도 지금의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청년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예. 다시 말해서 기존의 임금을 깎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청년의 일자리 확대로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어떤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또 어떤 재벌들에 대한 이른바 재벌개혁, 이런 부분으로 연결시켜야 근본적인 일자리가 생겨난다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스스로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논리의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재벌개혁이라는 것이 우리가 최근에 롯데가 이런 것도 있지만 재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럼 무엇보다도 바로 청년들이 일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하는 노동개혁의 본질로 다가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대 노총, 특히 민노총의 강성 투쟁을 너무나 많이 의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독자적인 안을 못 내놓은 채 자꾸 정부로 하여금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 실패 책임을 지라 이런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예. 대안 없는 비판이다. 이런 지금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황스택 기자, 오늘 네.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하나 발표했는데 청년 고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내용인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던데요. 그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세법 개정안 발표가 됐는데요.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업들이 청년들의 신규 고용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예. 전년 대비 한 명을 더 고용을 할 때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한 명당 500만 원,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 25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건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이 20명을 신규 고용을 하게 되면 세금 과표 구간에서 1억을 절감해 주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 또 주목할 것은 창업을 한 다음에 5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에는 50억까지 증여세를 면제를 해주거든요. 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창업에도 많은 관심을 청년들이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는 적극적으로 어쨌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청년들이 지금 좌절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개혁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할 텐데요. 이 개혁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기를 저희도 촉구드립니다.
자, 다음 주제로 이제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